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이번 주에 들면서 삼성전자에서 두 가지 기사가 약간의 모순되고 상반된 기사 같으면서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D램의 수익성을 우선을 하면서 HBM3의 생산량을 줄이고 범용 D램이죠. DDR5, LPDDR을 늘리겠다.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HBM의 월 캐파, 월 생산량을 17에서 20만 장까지 가져가면서 SK 하이닉스를 넘어섰다. 이런 기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한쪽에서는 줄인다고 하는데 왜 한쪽에서는 늘어날까요? 그래서 HBM 캐파 20만 장과 HBM 축소, 그 다음에 범용 D램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두 가지로 일단은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죠. MX 사업부하고 이제 MX 사업부가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에 들어갈 LPDDR5X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HBM3 축소, 범용 D램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대신 범용 D램에 몰빵한다? 몰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몰빵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의 투트랙 전략이죠. 하여튼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겉으로는 HBM 생산 능력이 월 17에서 20만 장으로 SK 하이닉스를 능가한다. 이렇게 공격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3E 생산량을 줄이고 범용 D램을 그 장비와 라인으로 돌린다. 이러는 또 이런 모순적인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고육지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모바일 사업부에서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LPDDR 이제 공급 계약을 분기별로 했었는데 MX 사업부에서는 1년으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DS 사업부에서 안 된다. 기존처럼 분기별로 하자. 그렇게 되면 이 갤럭시 S26은 가격이 올라갈 것은 뻔한 겁니다. 저도 26을 살까 생각 중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가 이런 복잡한 움직임, 그리고 언론은 이렇게 두 가지 기사가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가고 있을까요? 자, 수익성을 극대화해야죠. 지금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수익성, 영업이익률 어마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HBM4를 대비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삼성 MX 사업부와 분기 계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DS 반도체 부분은 수익 우선주의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MX 사업부에서 요구를 하기를 갤럭시 S26 용 LPDDR5를 1년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LPDDR5X 12GB의 가격이 33달러에서 70달러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AP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AP 가격은 갤럭시 이제 핸드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그 다음에 LPDDR5가 차지하는 원가 부담이 한 15%. 그러니까 MX 사업부의 원가 압박이 심한 거죠. 그리고 삼성 DS 부분의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날이 갈수록 이제 반도체,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같은 한 집안이라 해도 싸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MX 사업부는 메모리 AP 가격 급등이 겹쳐지면서 갤럭시 S26의 수익성이 아마 무너지고 있겠죠. 그래서 1년 단위 장기 계약을 요구했지만 삼성 DS는 단 한 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DS 측 논리는 이거죠. HBM, LPDDR이 황금알, 스마트폰 D램은 저수익.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삼성 갤럭시 S26에 들어갈 LPDDR이 지금 마이크론의 LPDDR도 테스트를 중이고 있고, 그 다음에 원C D램, 원감마 LPDDR이 들어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MX 사업부가 DS 사업부와 이
이 관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싸게만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S 측에서는 사실 MX 사업부에다가 LPDDR을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더 비싸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AI 서버라든가 TPU, 엣지 AI 기기까지 LPDDR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값싸게 MX 사업부에다가 줘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LPDDR, DDR5는 범용 D램이 HBM3E보다 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더 좋아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 DS는 확실히 이익률 순위대로 순서대로 공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문별 경력 책임 경영 체제가 강화되면서 같은 삼성 내부라도 시장 논리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더 두고 보고, 제가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갤럭시 S25에서 마이크론의 LPDDR이 퍼스트 서플라이어로 가고 두 번째로 이제 삼성이 갔는데, 갤럭시 S26에도 그런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HBM3 캐파를 축소합니다. 범용 D램 1B로 지금 전환 중이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삼성이 1A로 가지고 지금 HBM3E를 만들고 있는데, 그 1A를 1B로 돌린다는 얘기죠. 두 번째 기사는 핵심이 명확합니다. 삼성은 HBM3E 물량을 줄이고 1B를 가지고 DDR5, LPDDR5X, GDDR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DDR과 LPDDR, 그 다음에 GDDR을 1C, 1감마로 지금 전환 중인데, 삼성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A 캐파의 30, 40%를 1B로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성수공인 1Z라든가 이런 라인도 1B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월 총 한 8만 장 정도의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보시면은 HBM3E가 지금 약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30%. 근데 LPDDR, DDR5, GDDR이 지금 6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HBM3 12단은 삼성이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한 30% 싸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BM3를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해서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그 장점 외에는 장점이 없어요. 심지어 삼성이 30% 싸게 공급을 하고 있어서 마진은 점점 더 낮아질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 25년에 그 평균 30% 하락해, 내년에 또 이게 가격이 또 하락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HBM3 12단이 주류가 아니라 HBM4로 이동을 하고 있죠. 또 물량이 줄어들 거죠.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HBM3의 12단이 조금 생애 주기가 조금 길어나는 것 같아요. HBM4의 이 전환이 좀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HBM4로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삼성이 결론을 내렸죠. HBM3E는 엔비디아의 콜 통과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고, 실제 이익은 범용 D램에서 챙기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기사는 삼성이 HBM 캐파 20만 장 시대라 그러면서 SK하이닉스를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 매체에서 삼성이 HBM 캐파가 월 17에서 20만 장으로 SK하이닉스를 추월했다는 보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죠.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해석학의 시대입니다. 나온 거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본 겁니다. 삼성의 17에서 20만 장은 HBM 전용이 아니라 HBM 가능 라인 전체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삼성 평택 캠퍼스는 구조상으로 HBM, GDDR, LPDDR, DDR5, 낸드 전환이 자유로운 플렉서블 팹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에서는 하이브리드 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에서 20만 장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HBM도 만들 수 있고 GDDR, LPDR, DDR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구조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BM을 만들 수 있는 장비, LPDDR, GDDR, DDR 전환이 가능한 라인까지 포함한 잠재적인 캐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론에서 말하는 HBM 캐파 17에서 20만 장,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뭐 17만 장, 20만 장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한 잠재력, 그것을 가지고 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고요? 충분한 생산 여력. 그게 HBM 캐파 17에서 20만 장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 HBM만 생산하는 순수 캐파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지금 현재 뭐 12에서 14만 장 수준, 내년에 뭐 17만 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죠. 구글에도 공급하죠. 뭐 그냥 또 ASIC 반도체를 하는 그런 데도 공급을 하니까 압도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SK 하이닉스를 그냥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는 이미지 관리. 자, 우리도 17에서 18, 20만 장 된다. 그 다음에 시장 신뢰 회복용 메시지. 시장에다 던지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HBM을 많이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실제 논리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시장에 보여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HBM 생산 능력도 크다. SK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부에 진짜 속내죠. 그거는 HBM은 돈이 안 된다. HBM3 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당분간 범용 D램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D램을 잘 만고,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그런 그 리스크를 굉장히 잘 줄이는 그런 아주 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HBM3 고객 부족도 원인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자꾸 삼성은 HBM3를 아래 고객, 그래 엔비디아에다가는 수량이 매우 적어요. AMD도 수량이 적어요. 브로드컴 ASIC도 적어요. 구글도 적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력은 이미 HBM4 체계로 전환 중이고, 삼성의 HBM4는 퀄리티라든가 수율 이슈로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평가가 돼버립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냉정하게 결론을 지었죠. HBM3는 판다고 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은 D램으로 이익을 추월하자. 그러면서 언제든지 HBM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플렉시블한 그런 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최근 보도를 종합한 결론을 내보면 삼성은 지금 수익 극대화 모드로 가고, HBM3의 전략 축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한 4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HBM3는 마진이 낮고 가격 하락이 전망이 되고 고객 확보도 제한적이라서 공적적인 투자 가치가 낮다. 범용 D램은 초강세고 공급 부족이고 가격은 2배 급증하니까 마진율도 60% 이상 확정적이고, 오늘 가격 다르고 내일 가격 다르니까 그러면 범용 D램 쪽으로 조금 더 좀 신경을 쓰자. 25년도 목표 SK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 우위를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HBM3E보다는 DDR5, LPDDR5X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게 25년부터 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HBM4 경쟁력 확보 전까지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범용 D램에서 삼성은 이미 HBM4 수율 안정화에 집중적인 모드. 그래서 삼성이 임원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수율을 잘 이렇게 개선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결국 삼성 HBM 캐파 20만 장과 HBM3 축소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범용 D램에 몰빵한다. 몰빵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HBM3를 최소화하면서 범용 D램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거죠. 고수익 제품 집중, 공급 부족 시장에서 선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내부 KPI, 핵심 성과 지표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수익률이 적은 HBM3에 집중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은 잘하는 그런 범용 D램에 신경을 쓰겠다는 거죠.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수익성을 좀 역전을 시키겠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3분기에 수익률이 41%였습니다. 삼성이 2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많이 적게 남으니까 수익률을 한번 극대화해 보겠다. 중장기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홍보의 관점이 있죠. HBM4, 5 대비해서 HBM 가능 캐파를 넓혀두는 거예요. 17에서 20만 장. 20만 장이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생뚱맞게 처음 이렇게 딱 나온 것은 아니에요. 평택 P4, P5 확장으로 해서 HBM뿐만 아니고 범용 D램 생산 가능한 라인을 설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죠. HBM4 수율이 안정화되면 언제든지 확대하겠다. HBM도 할 수 있다는 걸 시장에다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삼성은 HBM을 줄이지만 HBM3입니다. 줄이지만 HBM4 준비는 계속하는 매우 전략적인 투트랙 전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개인들도 그렇지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몰빵보다는 투트랙 전략을 하는 것이 유연한 거죠.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너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HBM을 따라가봤자 수익성만 깍 갉아먹고 까먹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한 겁니다. HBM4에서 반전할 준비를 하되 당장은 범용 D램으로 돈을 벌어서 체력을 회복하자. 그리고 지금 P4라든가 P5를 지금 건설해야 되니까 당장 건설 자금도 필요하니까 범용 D램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시드머니를 많이 준비하자. 오늘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HBM 경쟁에서 무리하게 뛰어들지 않고 수익이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DDR5, LPDDR5 라인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DS 부분이 SK 하이닉스를 이익에서 역전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리고 이 삼성이라는 거대 그룹이 하여튼 뭐 이 영업이익에서도 그 SK에 뒤지고 영업이익률에서 뒤지니까 이게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도 있죠. 다만 외부에는 HBM 캐파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HBM4, 5 시대에 제2도약을 준비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삼성의 HBM 캐파 20만 장과 HBM3 축소는 모순이 아니라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중장기 반등을 노리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 나와 있는 거 17만 장, 20만 장 SK를 뛰어넘었다. 그냥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조금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